네, 이번 시간에는 메서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 공부할 때도 구조체나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가 함수와 매우 유사하다라는 것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만 몇 가지 차이점을 살펴보면 일단 함수 공부할 때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함수의 경우에는 함수를 호출할 때 굳이 함수의 정의에서 외부명을 명시해 주지 않은 한은 인자명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가 아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이니셜라이저의 경우에는 스위프트가 자동으로 외부명을 정의해 주기 때문에 반드시 인자명을 써줘야 했었습니다. 메서드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 메서드의 첫 번째 인자는 외부명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자명이 없이 값만 전달하고요. 두 번째 인자부터는, 즉 두 번째 인자를 포함해서 그 이후의 인자들은 내부명과 동일한 이름으로 자동으로 외부명을 할당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인자명을 명시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만들어 온 거를 클래스를 카피해서 이거 한번 붙여볼게요. 이렇게 붙여주고 이 마지막 부분에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펑션, 이 radius 값, 반지름 값을 증가시키는 걸 multiply radius라고 이름을 주고요. 그 증가 값과 W형의 증가 값을 amount라고 주고 몇 번을 할 것이냐라는 걸 times라고 인티저형으로 주고 디폴트 값을 1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고요. 몸통에서는 reduce는 radius 플러스 이 amount 곱하기 times 인데 times가 인티저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W형으로 형 변환을 해줘야겠죠. 네, 이런 함수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접근을 해보면 우리 이름은 일단 이거를 20이라고 줄게요. 앞에 거랑 중복이 되니까. 그래서 서클 20은 서클 20인데 레디어스를 10으로 줘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클 20의 반지름은 방금 설정한 10으로 나올 것이고요. 이번에는 방금 만든 메서드를 활용해서 multiply radius를 하면 이 두 가지가 나오네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우선 아래 거부터, 그래서 amount를 5라고 주자. 그리고 3배를 해주자. 이렇게 줘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5 곱하기 3, 그래서 15를 기존 레디어스 값인 10에다 더하겠죠. 그러면 결과는 네, 예상한 대로 25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눈여겨보실 내용은 앞에 인자가 생략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는 인자명이 명시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네,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첫 번째 인자는 인자명을 생략해야 하고 두 번째 인자는 인자명을 명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물론 이렇게 쓸 수는 있습니다. 이 하나인 경우, 즉 두 번째 인자는 아예 생략을 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두 번째 인자에는 디폴트 값 1을 줘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5를 넣어주게 되면 25 더하기 5 곱하기 1은 돼서 레디어스 값은 30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두 개 모두 인자명을 여기에 반드시 명시를 해주게 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메서드에서 첫 번째 인자 선언할 때 외부명을 넣어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여기 이거는 이제 내부명이고 앞에다가 amount external 이라는 외부명을 하나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바로 에러가 뜨죠. 에러를 보면 amount external을 포함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픽스를 더블 클릭을 해서 해주면 에러가 없어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amount external을 이제 넣어줘야지만 되도록 우리가 강제를 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부명과 외부명을 동일한 걸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amount 하면 되겠죠. 여기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정을 해주면 네,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에서 함수 공부할 때 우리 살펴봤던 거와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이런 표기가 있었거든요. 스위프트 1.0일 때는 이렇게 표기를 하면 amount를 두 번 써준 것과 동일한 거였는데 여기 메서드도 똑같아요. 그래서 sharp has been removed from Swift. 그러니까 2.0에서는 이게 없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amount로 써줘야지만 된다라는 건 다시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수 때 공부했던 거와 또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인자마저 인자명을 생략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언더스코어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에러가 발생하고 이 times라는 인자명을 제거를 해주면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메서드를 클래스에다 넣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메서드를 구조체에 넣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다만 이제 한 가지만 주의를 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카피해서 이름을 30이라고 바꿔주고요. 클래스가 아니라 구조체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이상이 없거든요. 똑같이 쓸 수가 있는 건데 다만 이 아래에 보시면 에러가 하나 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클래스와 다르게 구조체에서의 메소드는 그 구조체의 상태를 변경시킬 수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조체 내의 변수의 값을 변경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왜냐하면 구조체는 value 오브젝트잖아요. 가급적이면 value 오브젝트에는 변화를 주지 않는 것을 스위프트에서 권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경을 하고 싶으면 방법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메서드 앞에 mutating, 그러니까 변화한다 라는 키워드를 하나 넣어주시면 에러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구조체 내의 메소드는 그 구조체의 상태를 변경시킬 수 없다. 즉 변수의 값들을 변경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이 value 오브젝트인 구조체에 이런 변화를 주는 함수는 사용을 자제하는 게 좋아요. 근데 굳이 사용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mutating이라는 키워드를 써주면 가능해진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